자유공화당 국제대회 도여정입니다. 오늘 자유공화당 최고위원 연석회의 조원진 공동대표의 발언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개헌을 모든 당력과 자유우파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저지해야 한다. 오늘 통합 이후에 양당이 하나 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이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통합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기존 야당에 대한 질책이 많았습니다. 무능했고 이합 집산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강한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이후에 대단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입니다. 전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우파의 가치와 동떨어진 그동안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에 반하는 말을 많이 한 인사들이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공천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유승민 사람들로 대부분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6일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개헌안이 김무성, 박지원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일 메시지에 감동한다는 말 한마디만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는 개헌안을 올린 148명 중에서 미래통합당 22명, 미래한국당 1명을 포함해서 내각제 세력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내각제 음모로 탄핵을 시켰듯이 또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안에 불을 붙이고 사회주의자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주장했던 1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음모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미래통합당은 개헌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김무성, 유승민 키즈들을 공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방점은 그동안 밖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태극기 세력에 대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체제 전적을 하고 있는 태극기 세력에 대해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의 간극 차이가 있지만 같이 함께 해달라는 살신성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이후 며칠이 지난 사이에 체제를 뒤엎겠다는 개헌안을 올리고 그들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공천을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3월 4일 메시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살신성인 본인을 탄핵시킨 그 잘못된 세력들조차도 용서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간은 미래통합당의 행위는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안을 올린 것입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사상 검증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 좌측에서 말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오로지 탄핵의 불법,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부분에 있어서 태극기를 들고 진실과 정의의 애국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용기 없이 투쟁하지 못했던 비겁한 세력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또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태극기 구국 세력들을 극우라는 이름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유공화당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공화당 강원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 해외에 계신 동포님들이 이 나라를 지킬 세력이 누구인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지켜갈 세력이 누군가 하는 원초적인 가치부터 더욱 강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유공화당은 오늘 또 종로지역 후보 서류가 다 되었는데도 후보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개헌이나 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간다면 자유공화당도 이제는 후보를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앞장서는 후보들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믿고 국민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국민을 믿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간다면 총선 승리의 정의는 자유공화당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김문수 대표님과 같이 사전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당력과 자유우파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개헌 저지를 해야 합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세력이 바로 탄핵 세력입니다. 탄핵 세력이 개헌 세력이고 개헌 세력이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자유공화당은 인식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오늘 두 분의 장군 출신이 입당하십니다. 특히 병길남 회장님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현 국가원로회 회장이십니다. 그동안 대우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경기도 출신으로 육사 독일 주의참모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병길남 장군님의 자유공화당 입당을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치기 개헌안이 국회의원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14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148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2명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127명이 있습니다. 다 들어오면 개헌설을 마친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헌을 그 전에 우리가 투쟁할 때부터 내각제 음모 세력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제2의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개헌 음모입니다. 지금은 내각제 세력의 음모를 뛰어넘어서 사회주의 연방제 세력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 불출마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연방제 세력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국회에서만 3분의 2가 되도록 되어 있는 안을 100만 국민이 개헌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문제는 또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나와서 촛불 상황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좌파 언론 방송들이 매몰되어서 국민들을 몰고 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3월 27일에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92명밖에 안 되는데 92명 중에 35명이 여기 개헌안에 찬성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차 시도를 본회의에서 할 것입니다. 2차 시도를 하고 그것을 몰고 가서 총선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촛불로 국민들을 압박해서 몰고 갈 것입니다. 개헌안을 주도한 사람이 탄핵 세력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그때 모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무성, 우상호, 민상당의 박지원, 정의당의 심성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탄핵하자고 합의 본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제2의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에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따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태극기 세력과 같이 하라. 그것은 태극기 애국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대 야당이 무능하고 이합집산 그런 것까지 태극기 구국 세력이 문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 메시지에 나온 이틀 만에 체제를 바꾸겠다는 개헌안을 올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의 22명, 미래한국당의 1명이 개헌안을 올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100만 숫자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좌파 시민단체들, 민노총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자유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우리는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문을 다 열고 대화를 하자고 5일째 말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체제를 바꾸겠다는 개안안을 올린 것은 자유공화당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들의 행태입니다. 공식 당명이 우리 3월 6일부로 자유공화당으로 나왔습니다. 내일 3월 10일은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 100여 분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냥 부상당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갈고리와 같은 무기에 의해 수십 바늘을 꿰매는 현장 증언을 광화문 투쟁 때 직접 나와서 증언하셨습니다. 수십 명이 누워서 응급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가장 단시간 안에 저항의 무기 없이 태극기를 든 무고한 국민이 5분이나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싸웠던 것은 죽음의 좌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5분이 돌아가시고 수백 명이 중상을 입은 상황이 2년간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고소 고발 당하고 금전적으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쳤던 것은 3월 10일 진실 때문이고 진실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앞장설 테니 죽을 각오로 싸워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우파의 유튜버들이 3월 10일 의로운 5열사에 대한 추모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열사를 추모하지 못하면 좌파에게 지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았던 분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이분들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이분들의 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절규는 누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유공화당이 이분들의 절규와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내일은 모든 우파의 유튜버들이 1시 헌재 앞 기자회견에 오셔서 이분들의 원과 절규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3월 10일은 자유공화당의 가치와 최대 역사 싸움에 대단히 중요한 애국의 날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전 국민들이 싸워야 합니다. 체제 수호 세력이 반체제 수호인 공산화 세력에 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4.15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반체제 수호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2020년 3월 9일 자유공화당 대변인실.